무작정 산을 찾았다가 멘붕을 경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산을 찾았다가 입산을 못하게 되면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기름 낭비와 더불어 함께 찾은 사람과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불 방지 기간이 시작되고 비상 상황이나 안전관리 목적으로 등산로가 통제되는 산행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입산 마감 시간을 넘겨서 산행지에 도착하거나 일찍 입산했다고 하더라도 정상 인증을 하지 못하고 내려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출입한 이후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행지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늘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등산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국립공원 공단에서는 날씨가 건조한 봄, 가을철에 산불을 예방할 목적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 기간, 산불 예방 기간, 산불 조심 기간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의미이며 등산 동호인들은 산방기간이라 줄여서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초보자뿐만 아니라 등산 경험이 꽤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산방기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텍스트가 많고 뭔가 꽤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씨. 그래서 제가 봄철 산방기간 공지사항을 핵심만 요약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싸! 봄철 산방기간은 국립공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산도 있고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산도 있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과 100+ 명산, 백두대간 종주 등을 도전하시는 분은 탐방과 인증이 불가능한 산행지가 꽤 많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BAC 앱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고 산행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리산은 천왕봉 인증은 가능하지만 제2봉인 반야봉 인증과 준흥선을 경유하는 종주는 불가능합니다. 성삼재 휴게소나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오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고단 고개에서 반야봉을 거쳐 장터목 대피소에 이르는 구간이 통제되기 때문에 준흥선 종주가 불가능합니다. 성삼재에서 정영치에 이르는 구간도 통제되기 때문에 서북능선 종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왕봉을 오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중산리에서 장터목 대피소를 거치거나 로타리 대피소를 거쳐 오르는 코스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설악산은 소공원에서 시작하는 소항성 폭포, 울산바위 코스와 남설악 주정골 등의 저지대 코스는 통제되지 않지만 대청봉을 오르는 모든 코스가 통제되기 때문에 정상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대청봉을 오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오색 코스 및 한계령 코스가 통제되며 남교리나 장수대에서 시작하는 코스도 통제되기 때문에 서북능선 종주는 불가능합니다. 희운각 대피소에서 마등령에 이르는 공룡능선 코스도 통제되며 비선대에서 희운각 대피소에 이르는 구간도 통제되기 때문에 멋진 비경을 자랑하는 천불동 계곡도 탐방할 수 없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에는 블랙야크 100대 명산 인증 봉우리가 주봉인 비로봉과 노인봉, 개방산 등 총 3개가 있는데요. 3개의 봉우리를 경유하는 코스가 모두 통제되기 때문에 정상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진고개에서 동대산과 두로령을 거쳐 비로봉까지 오르는 백두대간 종주 코스와 진고개에서 노인봉을 거쳐 소금강 계곡으로 내려가는 코스도 탐방이 불가능합니다. 덕유산은 정상인 향적봉을 오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주구천동 계곡과 백년사를 거쳐 오르는 코스와 무조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을 거쳐 오르는 코스로만 입산이 가능합니다. 덕유산 풍경의 하이라이트는 백안봉에서 중봉을 거쳐 향적봉에 이르는 덕유평전 구간인데요. 안성탐방 지원센터나 무주구천동에서 오수잡구를 거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산행의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산으로 볼 수 있는 남덕유산을 오르는 전 구간도 통제되며 60령에서 시작하는 준흥선 대부분의 구간이 통제되기 때문에 육구종주는 산불 방지 기간이 해제된 이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태백산 남쪽 지역인 경북 봉화 방면의 등산로는 통제되지만 태백산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유일사 주차장 또는 화방제에서 시작해서 단골광장 또는 백단사 방면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산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블랙야크 100대 명산인 한백산은 중한백산 방면 능선이 통제되기 때문에 최단 코스로 정상을 다녀와야
가야 해서 많이 아쉬우실 겁니다. 아울러 만항제에서 수리봉을 거쳐 화방제에 이르는 구간도 통제되기 때문에 한백산과 태백산, 연계산행도 불가능합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블랙야크 백대명산 인증 가능한 산이 내장산과 백암산 2개입니다. 신선봉과 상항봉을 각각 오르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순창고개 구간이 통제되기 때문에 내장산과 백암산을 연계하여 산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악산은 황골에서 오르는 최단 코스와 구룡사에서 사다리 병창이나 계곡을 거쳐 정상 비로봉을 오르는 코스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산성 삼거리에서 황골 삼거리 구간이 통제되기 때문에 준흥선 종주는 불가능합니다. 속리산은 가장 인기가 많은 문장대를 오르는 코스와 정상 천안봉을 오르는 코스는 통제되지 않지만 블랙야크 100+ 인증지인 묘봉은 통제됩니다. 월악산은 주봉인 영봉과 경치가 예뻐 인기가 많은 제비봉, 옥순봉, 구단봉 등을 탐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SNS 하풀인 악어봉이 통제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도봉산 권역의 다락원 입구에서 은서강 구간만 통제되기 때문에 북한산의 모든 코스와 도봉산 정상인 신선대 인증, 사패산을 탐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에 통제되는 탐방로상에 위치한 대피소도 예약과 이용이 불가합니다. 설악산은 모든 대피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리산은 총 7개의 대피소 중 4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노고단과 치반목 대피소는 산행거리를 짧게 계획할 수밖에 없어 등산 동호인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터목과 로타리 대피소는 중산리에서 올라 숙박을 하고 천왕봉 일출을 보시려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는 무주구천동에서 올라 숙박을 한 뒤에 일출을 감상하는 일정으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와 밴드 등에 산행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SNS 게시글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에서 사고를 당해 뉴스에 나오게 될 경우엔 일반 대중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오래 사실 수는 있겠네요. 지리산은 5월 1일부터, 설악산은 5월 16일부터 산불방지 기간이 해제되는데요. 이 즈음에 2-3주간 주말은 지하철 환승역 수준으로 인파가 몰려 정체되는 구간이 꽤 있으니 이를 피해서 산행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공원 외에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에도 산불방지 기간이 있습니다. 입산 통제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요. 블랙야크 100대 명산과 100+ 명산 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산이 통제되는 구간에 대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메뉴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 관련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도 찾고자 하는 산의 명칭을 기입하면 통제되는 구간과 입산 가능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은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구간과 블랙야크 인증이 불가능한 스팟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횡성 태기산은 매년 겨울 눈꽃산행지로 인기가 높은데요. 태기 분교에서 정상까지의 도로 구간이 통제됩니다. 보통 양두구미제에서 정상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산행을 다녀오시는데 전체 코스의 절반가량이 통제되기 때문에 모르고 찾으셨다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 인생샷 스팟으로 인기가 높은 북설악 신선대는 산림청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산방기간이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입산을 통제하는 구간은 무시하고 입산해도 당장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림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에게 발각되거나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릴 경우엔 추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방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입산을 하시거나 정상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산림관리부서에 입산 허가서를 제출하고 산행지를 찾을 경우엔 블랙야크 BAC 앱에서도 정상적으로 인증 처리를 해줍니다. 겨울철에 낙석 발생 또는 추락 가능성이 있어 안전관리 목적으로 통제하는 산행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홍천에 위치한 팔봉산인데요. 공식적으로는 1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통제하지만 예년 기준으로 눈이 많이 내렸거나 얼음이 녹지 않았을 경우에는 3월 초까지 통제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도 동절기에는 정상 안마이봉을 오르는 구간을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통제합니다. 국립공원인
월출산의 경우에도 겨울철 상습결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방지하고자 구름다리를 통해 정상 천왕봉 방면으로 오르는 코스를 통제합니다. 국립공원은 호우, 대설, 강풍, 태풍, 지진 등의 기상특보 발효 시에 안전사고 발생 예방 목적으로 긴급하게 입산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비가 예보될 경우에 등산 동호인의 대다수는 산에 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 예보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입산이 통제되어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대설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국립공원은 산행하는데 크게 지장 없는 10cm 미만 수준의 적산량이 예보되더라도 보수적으로 미리 입산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입산 통제가 미리 고지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새벽 시간대 또는 산행지로 이미 이동 중인 아침 시간대에 입산 통제가 발령되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행지에 도착해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눈 예보가 있다면 미리 해당 국립공원에 유선상으로 물어보거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입산 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린 지 며칠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통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등산로가 유실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는 상황이 있어 안전관계상 통제합니다. 설악산 같은 고지대는 폭설이 내리면 등산로 식별이 어려운데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많은 눈을 헤치며 등산로를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입산 통제가 해제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케이블카나 출렁다리가 기상악화로 통제될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을 넘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겨울 산행지로 인기가 많은 덕유산과 평창 바랑산에는 케이블카가 있어 등산로를 통해 오른 이후에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이 많이 내리거나 강풍이 불 경우엔 조기의 운행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두 곳의 산행지 모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두 발로 하산해야 하기 때문에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운영사에 전화를 걸어 정상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 산행지로 인기가 높은 평창 개방산은 해발고도가 높은 운드령에서 보통 산행을 많이 시작하시는데요. 눈이 많이 내렸거나 내리고 있을 경우에 제설 작업이 지연되어 차량이 오르지 못하도록 밑에서부터 경찰이 통제하기도 합니다. 태백산과 한백산의 경우에는 눈이 내리더라도 아침 일찍 제설 작업을 잘 해놓는 편인데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렸거나 기온이 낮아 빙판길로 변할 경우에는 저지대에서부터 차량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경찰이 통제합니다. 지리산 노고단을 방문하기 위해 성삼재 휴게소까지 자동차로 오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마다 겨울철이면 구례군청에서 통제는 하지만 개설 작업도 실시하고 사륜구동 차량이나 체인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부터 구례군청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초입부터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제설 작업도 실시하지 않아 원성이 높습니다. 겨울철에도 제설 작업을 통해 등산객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태백시나 정선구가 달리 구례군청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성삼재 휴게소와 시암재 휴게소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상인들과 주변의 온천과 숙박업소, 식당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불만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립공원은 장시간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입산 허용 및 통제 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지리산, 태백산은 하절기 기준 새벽 3시부터 동절기 기준 4시부터 입산이 가능하며 북한산과 무등산은 계절에 관계없이 4시부터 입산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국립공원은 동절기 기준 5시부터 입산이 가능합니다. 한라산은 계절별로 입산 허용 시간이 상이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계절에 관계없이 5시부터 입산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들머리에서 입산을 통제하는 마감 시간과 중간 경우지 통과를 제한하는 시간입니다. 대청봉을 오르기 위해 설악산을 찾는다면 동절기 기준 5세 코스는 11시 이전에, 한계령 코스는 10시 이전에 오르셔야 합니다.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기 위해서는 중산리와 백무동에서 13시 이전에 올라야 합니다. 한라산의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기한 통제 시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상 백록담을 오르기 위해 찾았다가 등산로 중간에 진달래밭 대피소와 삼각봉 대피소에서 통제 시간에 걸려 오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상 백록담을 올랐다고 하더라도 인증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경우에는 곧바로 하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정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오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 1km 반경 내에서 찍은 사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블랙야크 100개명 산을 도전하는 분들 중에는 사진 인증이 거부되어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블랙야크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인증 원칙은 본인의 얼굴이 식별되도록 독사진으로 인증 장소가 식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티스카프나 네거머, 선글라스로 얼굴을 과도하게 가려서 식별이 어렵거나 단체 사진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또는 정상석 위에 걸터앉아 인증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여 GPS 인증을 못하는 케이스도 많으니 보조 배터리를 꼭 챙겨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남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봄꽃 개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설레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이나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같은 고지대는 2월 말은 물론 3월 하순까지도 눈이 계속 내리며 심지어 몇 년 전에는 5월 초에도 전국적으로 고지대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 거리에 있는 산, 높은 산을 찾으실 때에는 사전에 기상예보와 탐방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른 봄철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간에는 얼음이 얼어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이젠도 항상 챙겨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실속 있고 정말 도움되는 등산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